자, 오늘 배울 건 확률이라는 단어인데요. 확률은 개념이 별로 없어요. 확률은. 그래서 여러분이 앞쪽에 배운 순열 조합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순열 조합이 탄탄히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쉽고요. 순열 조합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일단 확률의 정의부터 설명할 때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이지. 첫 번째, 확률의 정의. 확률은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집합이라는 걸 다 확률을 정의를 합니다. 확률을 정의할 때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들은 좀 눈에 익혀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표본공간, 시행, 사건, 근원사건, 합사건, 곱사건, 그리고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이 익혀주셔야 되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표본공간, 배반사건, 여사건. 얘네들은 몰라도 문제에서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건데 신경 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표본공간, 배반사건,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을 정의를 할 때는요,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불러. 그래서 대표적인 표본공간 선생님이 두 개만 소개를 하면요.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 1, 2, 3, 4, 5, 6.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표본공간이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때 표본공간은요, 앞면과 앞면이 나온다. 앞면 나오고 두 번째 뒷면이 나온다. 헤드, 테일의 약자. 우리 동전의 앞면을 헤드라고 그러고요. 뒷면을 테일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뒷면 나오고 두 번째가 앞면 나온다. 두 번 다 테일이 나온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표본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본공간은 사실은 확률보다 나중에 여러분이 통계 파트를 들어가서 중요해요. 통계 파트 들어가서 표본공간이 뭔지를 모르면 좀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 표본공간이 중요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때 표본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개개의 사건은요, 하나하나의 이 사건들을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근원사건이 6가지가 있는 거야. 근원사건. 자, 그리고 사건 A를 여기 사건 A를 짝수가 나옵니다. 사건 B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게 어떤 사건들이지. 그랬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오거나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런 걸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불러. 이걸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르겠네요. 곱사건은요, 이걸 교사건이라고 안 부르고요,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주사위 두 개를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게 나오는 사건, 이거를요 곱사건이라고 부르겠네요.
얘는 6이 나온다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 사건 A에 대해서 A의 여사건이라는 걸 정의를 해. 사건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면 A의 여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겠지. 이런 걸 여사건이라고 해. 그리고 X라는 사건이 A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집합에선 X를요 서로 소라고 표현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 집합, 이 확률에서는요 A랑 겹치는 게 없는 사건, 이 X를요 A와 배반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 배반인 사건이야. 그러면 얘랑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은요 공사건. 이걸 공사건이라고 불러. 공사건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7 이상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네가 주사위 던져서 7 이상 나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1이 나온다. 얘랑 겹치는 게 없지. 3이 나온다. 5가 나온다. 또는 1 또는 3이 나온다. 1 또는 5가 나온다. 3 또는 5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지금 쓴 요 8개의 사건이 얘와 배반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배반인 사건들은요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되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요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을 갖다 쓰면은 배반인 사건이 나오겠네. 그래서 표본공간 배반 사건, 여사건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지?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확률, 이 집합을 이용해서 확률의 여러 가지 확률. 이걸 이용해서 PA를 NS분의 NA라고 정의를 해요.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우리 집합에서 전체 집합 U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확률에서는 표본공간을 S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 PA는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확률의 정의가 돼. 이거 확률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확률까지 오늘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확률. 얘는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요. 여기 써져 있는 요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표본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표본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었었지. 내가 외국에 놀러 갔다 오면서 금발을 6개를 사왔어. 3명의 친구 A, B, C에게 이걸 나눠주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우리 따졌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걸 나눠주니까 받주. 받는 사람 3명, 주는 거 6개에서 3H 6개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이 3H 6개는요, 계산하면 8C6. 8C2가 되니까 28가지지. 그러세요? 그 28가지를 표본공간으로 표현을 해보면 6개 받는다, 빵개 받는다, 빵개 받는다. 그 다음에 5개 받는다, 1개 받는다, 빵개 받는다. 그래서 28개를 표본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우리는요, 이렇게 표본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라고 식을 만들어요. 원래 확률의 정의는 이건데 우리가 표본 공간을 다 표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부 몇 개인지만 센다고요. 전부 몇 개인지만 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우리 앞쪽에 배웠던 그냥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이 다 문제로 나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걸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이 경우의 수가 어려워. 그래서 앞에 걸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시간을 봐서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뒤에 요거 외에 확률의 성질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진도는요. 예. 많이 나가면 기하적 확률이라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확률의 성질,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나와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덧셈 정리.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 네,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은 우리 목요일 날 보게 될 거고요. 저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적 확률은 그냥 유형 하나씩인데, 예. 뭐 오늘 볼 수도 있고 목요일 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우리 유형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유형 1번. 자, 254번 보자. 각 면에 3, 5, 6, 7, 8, 11의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자, 지금 얘는 표본 공간이 3, 5, 6, 7, 8, 11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다. 그런데 사건 A를 뭐라 그랬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 6 2개네. 그럼 PA는 6분의 2, 3분의 1이 될 거야. 그죠? 자,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뭐 있냐? 6, 8밖에 없네. 세 번째, 사건 C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5, 7, 11.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제일 많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배반 사건만을 고르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배반 사건 아니다. 그죠? 자, 얘하고 얘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있잖아. 3. 배반 사건 아니다. 얘네들은 겹치는 게 없네. 겹치는 게 없으니까 B하고 C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은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기억해 줄게요.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걸 기억해 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57번으로 가볼게요. 257번 가보니까 표본 공간 S가 3, 4, 5, 6, 7, 8, 9. 그런데 사건 A는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8이 나온다요. 사건 B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온다요. 그런데 A, B 모두와 배반인 사건을 구하래. 그럼 A하고도 B하고도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거는요. 얘네들을 합한 거. 3, 4, 5, 6, 8. 얘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지. 그럼 얘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은 뭐야? 3, 4, 5, 6, 7, 8인데 3, 4, 5, 6, 8 빼고 나면 7, 9가 나오니까 얘네는 얘랑 겹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이거의 부분집합이 몇 개 있겠어? 4개가 있겠지. 그지?
7구의 부분집합은 4개잖아. 공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공사건, 7이 나오는 사건, 9가 나오는 사건, 7 또는 9가 나오는 사건. 얘네 4사건이요. 얘랑도 겹치는 게 없고 얘랑도 겹치는 게 없어서 얘네들 모두가 배반인 사건이 되는 거야. 배반인 사건을 구하라 그러면 여사건의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얘네 둘 다와 배반이어야 되니까 얘네 둘의 합사건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을 구해준 거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률의 정의에서 이제 나온 문제고요. 이제 그 뒤에는 다 이거예요, 이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가순열, 중복조합, 조합,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얘가 중복조합이라는 게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3년째인가 그래, 얘가. 그래서 여기에는 중복조합으로 된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걸 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대충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개정되면 이제 중복조합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실려 있을 거야. 예. 자, 수학적 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8번은요.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수형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배웠었지. 두 분은 빼고. 예. 우리 여름방학 시작할 때 배웠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258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차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선생님은 주사위 2개 던지면 되도록 표를 만들라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여기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여기다 차를 쓰는 거예요. 두 눈의 차. 차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야. 빼기하고는 달라요. 예.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차예요. 자, 이 전체 요 안에는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 곱하기 6, 36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그 차가 2 이하인 거군요. 여기 써놓은 거거든. 동그라미 친 12개를 제외하는 게 2 이하인 거지? 그러면 이거는요, 이걸 세는 것보다 이 36개에서 이 12개를 빼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아무튼 36분의 24 3분의 2가 그 확률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잘 세워주셔야겠네요. 예. 자, 262번으로 가볼게요. 저 262번 가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그럴 때 A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큰 확률을 구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자,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3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생각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걸 따져야 되거든. 얘는요, 박스를 나눠서, A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많은 걸 세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박스를 이렇게 나눠서 세. 그래서 이걸 분류색인이라는 표현을 했어. 많은데 한꺼번에 다 셀 수는 없으니까 박스를 나누세요. 어떻게 나눠? A가 1일 때. 그럼 A가 1일 때 B가 더 큰 경우 몇 가지? 5가지 나오겠지. 그지? C가 더 큰 경우도 5가지가 나올 테니까 25가지가 A가 1일 때 A보다 큰 수 BC가 나오는 경우의 수다. 그럼 두 번째 박스는 A가 2일 때 4 곱하기 4겠지.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9가지. A가 4일 때는 2 곱하기 2, 4가지. A가 5일 때는 2가 6이 되는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20이고 요렇게 더하면 10이니까 30에 25, 55. 216분의 55가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고등수학 하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우리는 보조도구를 씁니다. 표를 사용하거나 분류색인을 잘 따지거나 아니면 수경도로 문제를 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들이 문제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야. 263번. 야, 이것도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순열, NPR을 이용하는 경우. 자, 서로 다른 소설책이 2권 있어. 소설책이 2권 있어요. 얘는 A, B라고 할게. 그런 다음에 시집은 3권이 있어. 얘는 1권, 2권, 3권이라고 할게. 자, 이걸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패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그런데 양쪽 끝에 시집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3권 중에 2권을 뽑아서 여기 줄 세우는 걸 3필이라고 우리 표현을 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3권이 남아서 가운데다 이 3권을 줄 세워야 되지. 야, 여기서 2권 뽑아서 여기 세우면 여기 한 권 남고 여기 2권 있었잖아. 그래서 걔네를 가운데 여기다 줄 세우는 방법은 3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네 둘이 약분해서 5 곱하기 4가 나와. 얘는 3 곱하기 2가 되니까 요거 한 번 더 약분해서 10분의 3이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겠네. 그래서 순열로 푸는 확률 문제입니다. 예. 자, 한 문제 더 약간 어려운 거 268번. 자, 268번 보니까요.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그 4명을 1, 2, 3, 4라고 부르시고 뒷사람 4번이 제일 큰 거야. 근데 이 4명을요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는 몇 가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전체 가지수는 4팩토리알이 될 거 아니야. 1, 2, 3, 4를 줄 세우는 방법은.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식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줄을 세우는데 요 사람이 얘보다도 작고 얘보다도 작고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4가 들어가면 그럴 확률은 없지. 얘네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된다고. 근데 가장 키 큰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그럴 일은 없잖아. 그치? 이번에는 3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야, 얘네 둘보다 얘가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럼 2번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 2번이 들어갈 때 3번하고 4번이 여기 한 명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3, 4번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2패. 그리고 무조건 1번은 여기 서야 되는데
얘가 얘네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2패.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에 누가 서도 얘가 더 작겠지. 그래서 이럴 경우는 3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3팩 더하기 2팩. 그래서 24분의 6 더하기 2는 8. 3분의 1이라고 따져주면 되겠다. 자, 지금 얘는요. 뭐 순열도 썼지만 분류세균을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여기 제일 키가 큰 애가 올 때 3번이 올 때 2번이 올 때 1번이 올 때 분류세균으로 푼 거야. 박스를 나눠서. 알았지? 자, 일단 선생님 10분만 주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일찍 끝나는 사람은 좀 일찍 끝날 거고요. 예? 선생님 가이드가 짧을 거야 오늘. 유형별 2개씩만 풀어주고 여러분이 집에서 잘 마무리 해와야 돼. 개념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다 순열 조합이라. 그 다음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 이렇게 나와 있지. 확률이.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 그 뒤에는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4개 유형을 한 방에 가도록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다 배운 지 얼마 안 되잖아. 2주 전에 배운 거라. 예. 자, 269번 원순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대. 남학생이 A, B, C가 있고 여학생이 1, 2, 3번이 있어. 이 6명을 원탁에 앉힐 때. 그래서 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명 원탁에 앉히기? 6명을 원탁에 앉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인데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남녀가 번갈아 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일단 남자를 이렇게 3명을 앉히는 거야. 남자 3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 사이에 앉아야 되잖아. 그렇지? 누군가가 앉고 나면 그 다음은 순열인 거지 그냥. 그래서 여자의 3명을 여기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자, 약간 어려워 보이는 27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의자가 같은 각경으로 놓여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둘러앉을 때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는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데 그러면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그럼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빈자리에는요, 우리 고스트를 한 명 앉힙니다. 어차피 6명이 앉는 거랑 마찬가지야. 고스트를 앉힌다고. 마지막 빈자리엔 고스트 한 명이 앉는 거야. 고스트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유령을 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스트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6명을 원탁에 앉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자리가 6개니까 고스트를 하면 앉혀야 따지기가 좋아. 자, 그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이웃한데 그럼 몇 명이에요? 남자팀, 여자팀, 고스트 3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잖아. 그치? 3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2팩토리얼. 남자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3팩토리얼. 여자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요. 요거 약분하면 4하고 5가 남는데 요 4하고 요거 약분하니까 답은 5분의 1이 되겠지?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스트 끼워 넣기라는 테크닉을 사용했어요. 유용한 테크닉이야. 원탁에 앉힐 때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273번. 자,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번을 뽑는 거지? 3개 중에 4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8, 4. 3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런데 4,000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4자리 수가 4,000보다 크려면 맨 앞에 4가 들어가면 무조건 4,000보다 크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1, 2, 3, 4 중에 1, 2, 4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중복 순열 문제 중에요. 얘도 마지막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277번. 자, 277번 보면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아 5자리 사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얘는 5의 5제곱이 되겠지. 그치?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지. 0, 1, 2, 3, 4로 5자리 숫자를 만들려면 맨 앞에는 0은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자리. 그 다음부터는 5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맨 앞자리만 0 못 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럼 짝수는요, 첫 번째 맨 뒤에가 0입니다. 두 번째 맨 뒤가 2나 4로 나누어야겠다. 그럼 맨 뒤가 0이면은요,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뭐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지. 그지? 중복을 허락하는 거구나. 그치? 맨 앞에 0 오면 안 되지. 얘도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 맨 뒤가 2나 4가 오는 경우는요, 맨 앞에는 역시 0은 못 오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여긴 2 또는 4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지? 에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네. 그지? 에이, 바보같이 풀었네. 풀다 보니까. 선생님, 중복 순열인데 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빼고 4가지. 그 다음 5가지, 5가지, 5가지. 마지막은 0, 2, 4 중에 오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다. 짝수의 개수는. 그래서 얘는요, 4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한 분모의 5가 하나 남으니까 5분의 3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가순열 문제 278번. 자, 278번 보니까요, 7개의 문자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A, L, P, H, A, G, O. A만 2개가 있다. 그죠? A만 2개 있다. 그럼 얘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7팩 나누기 2팩이 되지. A가 2개니까. 그런데 모음끼리 이웃한데, 모음은요 5, A, A. 얘네 셋이 이웃하는 거지. 얘네 셋이 묶어서 줄 세우면 하나, 둘, 셋, 넷 묶고 5팩이 되겠다. 그지? 그런데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같은 게 2개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 문제들이 다 지금 사실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다 보면 대표 문제는 가장 밑에 게 제일 어려워. 중간 문제들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통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잘 계산을 해봐 주세요. 네. 자, 283번. 283번을 보면은 초콜릿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15다 앞에 온대요. C, H, O, C, O, C, O, 그 다음에 L, A, T, E. 자, C가 2개, O가 2개네. 그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9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다. 그런데 T가 15다 앞에 온대. 그러면 T가 15다 앞에 오면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 셋을 같은 문자로 보니까 네모라는 거잖아. 네모로 보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요. 9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네모가 중간에 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CCT를 나열하는 방법은 맨 앞에 T오고 그 다음에 CO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 이거 약분. 분모는 3팩분의 2팩, 분자는 2팩분의 2팩이 됩니다. 답은 3분의 1이 되는 문제다. 여러분 잘 안 풀려도요. 해설 보면 기억할 수 풀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첫 번째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반복하는데 시간이 여기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입장에서 2번이나 보고 3번이나 보는 것 같지만 봐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 반복한 게 나중에 큰 효과가 돼요. 반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한 문제는 3문제나 풀어야 되네. 자, 284번. 여기다 풀 수 있네. 자, 284번을 보니까 콜라캔 4개하고 사이다 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 캔 1개가 나오거든요. 콜라가 4개가 있고요. 사이다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꺼내? 3개를 꺼내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9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콜라가 2개, 사이다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콜라는 4개 중에 2개 나오고 사이다는 5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조합으로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겠네요. 자, 288번으로 가봅니다. 288. 자, 288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선택하여 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6개의 점 중에요 3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몇 개 나와? 20개가 나오는 거야. 그 20개 중에 직각삼각형은요 빗변이 얘가 되는 거야. 얘를 빗변으로 잡으면 얘네들은 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성질이 있잖아. 빗변이 지름이 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얘가 빗변일 때 직각삼각형 4개, 얘가 빗변일 때도 4개, 얘가 빗변일 때도 4개가 나오는 거야. 이 안에는 직각삼각형이요 4 곱하기 3 12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 4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오, 직각삼각형이 열나갔네, 그지? 예, 5분의 3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8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가이드 문제는요, 289번이네요. 289. 자, 289번을 보면은요, 집합 A는 A, B, C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야, A의 부분집합 몇 개야? 원소가 3개니까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계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를 x, y라고 할 때 x가 y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이 8개의 부분집합, 8개의 부분집합이 공집합, A는 원소가 하나인 것, 원소가 2개인 것, 원소가 3개인 것. 이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야. 2개를 뽑아 임의로 나열해서 나열된 순서로 x, y라고 한다. 야,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 그랬잖아. 그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P인데 8P2야? 그랬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열했을 때 첫 번째 게 두 번째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따지래요. 그러면 야, 첫 번째 뽑은 게 공집합일 때 1번. 첫 번째 공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8가지가 되겠지. 여기가 뭐가 와도 얘는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는 8가지. 두 번째,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 집합이 와 있어. 그럼 얘가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 야, 얘를 갖고 있는 집합은 무조건 얘가 여기에 포함되겠지? 그러면 야,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얘를 갖고 있는 거 얘네 둘이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에 의해서 2의 제곱계가 있겠지. 근데 원소가 하나 있는 게 A 있는 거, B 있는 거, C 있는 거 3개가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소가 2개 있는 거. 얘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요.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요. 얘하고 얘를 포함한 집합. 얘하고 얘를 포함한 집합은요. 얘를 갖고 있거나 말고 있거나 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 역시 여기 AB 말고도 원소가 2개 있는 집합은 3개가 있잖아.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봤지. 원소가 3개 있는 부분집합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얘가 A, B, C인 경우. 그래서 그 경우는 이렇게 8개, 12개, 8개, 얘는 12개, 얘는 6가지, 얘는 1가지. 그래서 27가지가 있겠네. 그치? 분모는 얼마야? 8 곱하기 7. 약분될 게 없네요. 56분의 27. 답이 되겠습니다. 예, 2개를 뽑아서 나열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7분의 27이 됩니다. 틀렸다. 젠장. 왜 틀렸을까? 공집합을 제외하는 거였네. 그러세요? 거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빼고 해야 되는 거였어. 그지? 이거 빼고 해야 되니까 속상해요. 자, 전체 경우에서 틀렸죠. 예.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4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 왔을 때는요. 얘가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A를 포함한 게 몇 개야? 아까랑 똑같이 A를 포함한 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네 가지가 있대. 아니야. A를 포함한 집합이. A를 포함한 집합이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네, 진짜. 얘까지. 네 개. 네 개. 그런데 그게 집합 B일 때도 집합 C일 때도 네 개씩이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있게. 12가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원소가 2개. 그럼 얘를 포함한 부분 집합은 2개가 있지. 그죠? 그래서 2가지. 근데 얘가 원소를 2개 갖고 있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A, B도 있을 거고 B, C도 있을 테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2가지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 B, C가 앞에 왔으면 뒤에 포함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는 12가지, 6가지, 한 가지에서 19가지. 그래서 42분의 19. 얘도 틀린 것 같은데. 나 못 해먹겠다. 좀 이따 다시 풀어줄게. 오늘 머리가 맑지가 못해. 이거 빼고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일단 좀 전에 좀 문제를 선생님 정확하게 안 읽어봤네. 계속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곤란한데 289번 문제를 좀 제대로 안 읽었네요. 자,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그럼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걸 2개를 뽑는 거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 다른 걸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를 생각을 안 했네. 그래서 앞에 거 하나 뽑고 뒤에 거 하나 뽑고 그럴 때 여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7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x, y에 나열하기야. 그랬을 때 집합 x가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이거 3개가 있겠지. 그렇지?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요 얘도 3개고 C일 때도 3개가 될 거야. 그죠? 원소가 2개가 있어. A, B. 그러면 야 X에 얘가 오면 얘가 포함되는 집합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BC일 때, AC일 때도 얘가 포함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BC일 때도 얘가 포함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여기가 끝이네요.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9개, 1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 여기가 12가 되니까 요거 약분해서 답은 7분의 2가 돼야 되는 문제였어. 선생님이 서로 다른이라는 걸 하루에 7시간 수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선생님이 이제 좀 수업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초딩부터 수업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확률이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제주도에서 남자가 출생할 확률이 얼마였을까? 제주도에 남아 출생할 확률 얼마일까? 2분의 1 아닐까? 아닐까? 자, 자, 남아 출생률은요, 보통,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나라마다 조금 아니야,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생물학적 성비는요, 21명 중에 남자가 11명이 태어나는 게 생물학적 성비예요.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난대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야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해져. 남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 남자의 기대 수명과 여자의 기대 수명이 달라. 남자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초반이고요. 여자 평균 수명이 80세 후반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평균 수명이 달라요.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술도 많이 먹지, 담배 피지, 전쟁도 나가지. 그래갖고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나면서 남녀의 비율이 맞는 거라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후하고 환경에 또 영향을 받나봐. 좀 다르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지를 원치 않으면 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남아 출생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은요. 남아 출생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어요. 여자들은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30, 40대에는요 장가묵관 30대, 40대, 50대 장가묵관 시골 총각 엄청 많아.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예. 그런데 살아있는 남녀의 비율은 또 다르지.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훨씬 많이 죽었거든. 그래갖고 남녀의 성비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엄청 심할 정도로 그게 많아. 여자의 성비가 높아. 근데 그건 출생률하고 다른 거고요. 아무튼 출생률은요 2분의 1은 일단 아니겠다. 그지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분의 남자의 수, 남아 신생아 수를 조사를 해야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맞겠다. 제주도에서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조사해야지 맞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선생님이 어떤 주사위를 만들었는데 주사위는요 한쪽에 1, 2, 3이 모여있는 거 알아 얘들아?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 2, 3이 모여있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4, 5, 6이 몰려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깨버렸어. 그럼 얘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6분의 1이 아니겠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계산하는 방법이야. 실제로 이걸 던져보는 거지. 실제로 이걸 던져갖고 1이 몇 번 나오는지 봐야 된다고. 수학적인 6분의 1하고 다를 거야, 얘가. 야, 이걸 제대로 만들어진 주사위면요, 막 6만 번 던지면 1이 한 10,000번 정도 나오겠지. 거의 6분의 1에 가까울 건데,
이렇게 깨진 주사위가 1에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던져서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의 확률은요.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거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만 풀어보죠. 자, 290번. 자, 290번 보니까 주머니, 요거보다 요거 먼저. 292번부터 볼게요. 292번. 자, 292번을 보면 오른쪽 표는 5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 어느 대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단계별 합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야, 거기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몇 명이야? 69,120명이야. 그렇죠? 근데 걔가 5단계까지 합격한 애는 25,520명. 얘는 통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확률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그 표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 알았지? 나눗셈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 곱하기 64를 구해야 되니까 나눗셈을 잘해서 구해봐요. 예,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구해주시도록 하고. 자, 290번. 290번은 통계적 확률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나중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뭐냐면 잘 만들어진 주사위는요.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n분의 r로 실제로 굴려서 1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를 해서 이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해. 그런데 얘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어.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은요 수학적 확률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예,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 이 문제 290번에는요 요 내용이 실려 있어요. 290번에 보면 거기 보면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이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가 있대. 자, 주머니에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가 들었대요. 그런데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요. 통계적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봤더니 몇 번에 몇 번꼴로?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대. 이 통계적 확률이 8분의 1이 되는데 이걸 무수히 많이 해봤다는 뜻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통계적 확률로 주어진 거예요.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뜻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 주머니 안에 전부 몇 개의 구슬이 있어? n개, 3개, 2개니까 n 플러스 5개가 있어요. 그치? 그 중에서 흰 구슬은 2개니까 여기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얘가 되겠지. 수학적으로 걔가 8분의 1이다 라고 놓고 풀면 16은 n 플러스 5가 되니까 n은 11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세요.